심화됐던 동해안 산림 복원 현장이 공개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를 계기로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강원도 조례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지도가 여전히 낮습니다. 성화 투어와 함께 대대적인 홍보가 시작됐습니다. 태백시 스포츠재단 설립을 둘러싼 태백시와 체육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가 시작된 지 20일 가까이 됐습니다. 이번 엑스포가 열리는 지역은 모두 최근 수년간 대형 산불 피해를 입었던 곳들입니다. 이 산불 피해지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복원돼 생명과 희망의 의미를 더하는 엑스포 개최지가 됐는지 공개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2019년 4월 4일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화마를 입었던 집들은 대부분 새로 지었고 황무지만 남았던 산도 새 옷을 갈아입고 아픔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경기도와 강원도, 고성군이 7억여 원을 들여 함께 조성한 경기의 숲입니다. 산불 이전 수준으로 숲이 우거지려면 30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게 죽은 나무 주위로 희망이 자라나면서 생살이 드러났던 민둥산도 초록빛이 됐습니다. 설악산과 동해바다를 함께 바라보는 전망도 훌륭한 곳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꽃과 단풍이 아름다운 나무둑 2만 3천여 그루와 겨울 경관수와 구솔초 등 2,800여 보리 초하류를 심어 경관을 더욱 풍성하게 하였으며 2019년 대형 산불을 함께 겪었던 속초시에는 서울의 숲이 조성됐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를 돕겠다는 서울시 제안에 산림청, 강원도가 협력해 전소 피해를 입었던 영랑호반 산책길 산림을 복원하고 속초 시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화합의 의미를 담아 서울 남산 소나무와 서울시, 속초시의 시목인 은행나무를 잘 보이는 곳에 심었고 대부분 큰 나무 위주로 조성해 산불 이전과 비슷한 생태 환경이 빠르게 복원될 전망입니다. 영랑호 유원지 인근 1.2헥타르에 소나무, 은행나무와 초하류 등 8천여 본을 식재했습니다. 속초시에서는 매년 풀베기와 비료주기 작업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 대형 산불 피해를 입었던 양양 낙산사도 이듬해 2006년부터 3년간 큰 나무 위주로 숲을 조성해 생태를 회복했습니다. 숲에서 생명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찾는다는 산림 엑스포. 속초, 고성, 양양의 산림을 황폐화시켰던 산불 피해지가 어떻게 되살아나 희망과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난해 12월 6일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를 계기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잇따라 제정했는데 강원도의회는 더 나아가 피해자 법률 지원 내용까지 담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자체 조례는 조금씩 진전되고 있지만 상위 법률 개정은 여전히 진척이 없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의회 임시회 첫날, 김용래 의원이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들이 어디에서도 사건 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결해드리고자 11월 발의를 목표로 조례 제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울시의회가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한 달 뒤 경기도의회는 피해자 지원과 공용 차량에 제동 기록 장치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진전된 조례를 내놨습니다. 강원도의회 김용래 의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들이 홀로 감당해야 할 소송 등 법률적 지원을 담은 조례안을 냈는데 오는 17일쯤 조례안에 대한 법제처 의견을 받아 상임위에 회부하고 올해 안에 입법 예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도 지적이 나왔지만 장관은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제조사하고 협의를 끝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이 제동 압력 장치 표시를 하게끔 협의를 끝냈는지 이 답변을 주셔야 국민들이 안심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장한테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여전히 법률 개정에 소극적인 겁니다.
이 문제를 지적한 허영 국회의원은 법률 개정을 부담스러워하는 제조사 입장 탓에 국토교통부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람 목숨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소비자, 피해자 입장으로 접근해야 될 그 제도 개선의 문제이고 법률 개정의 문제입니다. 지난 3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유가족이 올린 국회 국민청원은 엿새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지만 이에 비해 미온적인 정부 움직임.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유가족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개최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화 투어 시작을 알리는 행사가 조금 전 저녁 7시 서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성화 행사는 진종호 이상화 공동위원장이 램프에서 첫 번째 성화봉에 옮겨 붙이는 것을 시작으로 국가대표인 윤서진, 소재환 선수의 성화로 점화됐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대회 개최 전 100일을 기념해 지역 내 58개 초중고교와 21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나무 심기 행사를 시작하고 시청 앞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대회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모경 국회의원실에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인식도에 관한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모경 국회의원실이 9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일반 국민 931명을 대상으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가 대회 자체를 모르고 75%는 대회 마스코트 뭉초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임 의원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전체 예산의 7.3%가 홍보비로 집행된 반면 이번 대회는 1.3%만 홍보 예산이라며 홍보 강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백시가 추진하는 스포츠재단 설립을 놓고 체육회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체육회가 이달부터 시를 대표하는 모든 도단위 체육대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체육회는 또 긴급 이사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뢰 없는 스포츠재단 설립 추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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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체육회가 긴급 이사회를 열고 태백시가 추진 중인 스포츠재단 설립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달에 철원에서 개최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생활체육대회에 불참하고 다음 달부터 스포츠재단이 설립된 양구군에서 개최하는 전국과 도단위 대회 출전도 금지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태백시 스포츠재단 설립에 강력히 반대하는 의지를 표명하고자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생활체육대회 불참을 선언한다. 태백시 체육회는 스포츠재단 설립은 체육을 정치로부터 분리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며 시장이 이사장을 맡아 관치체육으로 돌아가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포츠재단이 설립되면 도단위 행사를 개최할 수도 없는 만큼 스포츠 도시로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는 스포츠재단 설립이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체육회는 특정 종목의 문제를 확대하는 건 맞지 않다고 대응했습니다. 각종 체육대를 하면은 협회나 연맹에 직접 보조금을 교부해가지고 직접 할 수 있도록 정산을 받아라. 그렇게 감사 지적 사항이 걸렸기 때문에 감사 지적 사항을 받은 거는 감사를 받아서 우리가 그걸 시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체육회에서 알기로는 감사 지적받은 게 축구협회 과다 보조금에서 제대로 정산이 안 들어오고 체육회는 이사회를 스포츠재단 설립 반대 비상대책위로 전환해 체육회 산하 43개 단체 5천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집회, 시위 등 단체 행동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는 내년에 스포츠재단을 출범한다는 계획으로 이달 안에 설립 타당성 조사 검토를 의뢰할 예정이라 체육회와의 대립이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최근 부적격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환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직 교육청 정무직 공무원이 이 단체에서 일했던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민간단체의 SNS 계정입니다. 2021년 11월 11일 게시물에
당시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후보의 홍보 영상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올해 초 교육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보조금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원 공고문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강원도 교육청은 이 단체가 현 교육감을 지지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단체에서 그런 거를 그 심의 과정에서 미처 발견을 못한 거죠.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하지만 교육청의 현직 정무직 공무원이 이 단체에서 일했던 사실이 확인되며 사건은 특혜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교육단체는 권력형 비리 가능성과 고위 정무직 공무원 개입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특정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여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부당하게 압력이 행사된 것들은 없는 것들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도교육청 감사실에서는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이에 대해 해당 정무직 공무원은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것이고 현 위원들은 민병희 전 교육감이 임명했다며 본인과는 소통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보조금 4천만 원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민간단체는 공모 서류를 작성할 때 자격 제한 조건을 보지 못했다며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고 단체도 사실상 해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최근 교권 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에는 교권 전담 변호사가 배치돼 있지 않아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신속히 법률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득구 국회의원에 따르면 전국 각 교육청에 모두 19명의 교권 전담 변호사가 배치돼 있지만 강원도, 전북, 전남, 경북엔 없는 실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의 경우 2021년 이후 줄곧 교권 전담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다가 올해 7월 1명을 채용했지만 최근 퇴사해 새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에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재활병원 같은 재활병원을 강원 영동 지역에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호섭 의원은 오늘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동 지역 주민들이 춘천의 도립재활병원을 이용하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 강릉에 도립재활병원을 추가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영동 지역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강릉 삼척 영월에 있는 5개 대학 보건계열 졸업생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0일 강릉 시민행동이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김진용 강릉시의원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어제 김진용 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강릉 시민행동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을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도 곧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릉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해당 골프장은 4월부터 10월까지 오후 5시 2분부터 예약할 수 있는 야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 의원은 오후 4시 55분에 직접 예약한 뒤 동료 의원 등과 함께 여러 차례 이 시간대에 이용했다며 강릉시민행동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강릉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 분야 입법 과제로 1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1개 교육특례는 초중학교 통합학교 운영, 소규모 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사 정원 증원, 소규모 학교 급식 운영 등입니다. 교육청은 당초 15건의 교육특례를 발굴 제안했지만 지방공기업 운영, 자체 감사권 확보, 지방채 발행 특례 등의 3건은 논의를 통해 최종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내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해당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강원FC가 오는 22일 FC서울과의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1부 리그 잔류를 위한 하위팀들과의 막바지 경쟁에 나섭니다. K리그의 상위팀과 하위팀 각 6개 팀이 맞붙는 파이널 라운드가 곧 시작하는 가운데 파이널 B에 속한 강원은 12월 초까지
제주 유나이티드와 대전 하나시티즌 등 5개 팀과 차례로 맞붙습니다. 현재 리그 순위 11위인 강원이 파이널 라운드 5경기에서 순위가 12위로 떨어지면 내년에 자동 강등, 10위 또는 11위에 머물면 2부 리그 상위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해 일부 잔류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가을철 본격적인 오징어 어획 시기를 맞았지만 어획량이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살오징어 어군이 남하하면서 이달 초 도내 오징어 어획량은 강릉 연안에서만 52톤을 잡으며 일주일 전의 2배인 60톤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